이제 대법원 앞에서 이런 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이런 피켓을 8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1인 시위를 서초동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걸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한두 시간 서서 하시다가 또 돌아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저녁 7시에 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국공은 채용 비리인데 사실 4.15 부정선거도 국회의원 채용 비리 사건이죠. 네, 이거를 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민경우 의원님 점심 먹다가 그 4.15 부정선거도 국회의원 채용 비리 사건이다 이랬더니 그러네 이러면서 바로 유튜브 그 페북에 올리시더라고요. 4.15 부정선거는 희대의 국회의원 채용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엮어야 됩니다. 엮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대전에 지금 홍수가 났잖아요. 지금 그게 뭐 대전보 그 이명박 대통령의 뭐 어찌 보면 최대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4대강 관련해서 그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쪽에 관련 전문가가 계시면 이제 그러한 책임을 만약 물을 수 있으면 이건 국가 배상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뭐 수많은 대전 시민들의 그 재산,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니, 그런 전문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정선거라는 이유, 뭐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전투표 당일 투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23석 대 124석인데 사전투표는 204석 대 43석이라는.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3명 중 1명은 지지하고 있대. 난 아닌데 나도 아니야. 그럼 누구지? 예, 조작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우한 갤러리에서 또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이 삼립방 상자로 난 아닌데 너도 아니야. 그럼 누구지? 예, 저는 8.15 때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광화문으로 갈 것이고,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광화문에 가야죠. 광화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은데, 뭐 그때 광화문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고, 특정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한 분노하는 민심을 합쳐는 게 중요하죠. 그걸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소화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크게 봐야죠.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이해관계도 없고요. 저는 어쨌든 뭐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그런 게 집회를 위한 집회가 되면 안 되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가 돼야 되는 거죠. 집회도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바른 대한민국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뭐 빨리 끝내는 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주말에 놀아야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재인 타도만을 외치면은 이게 너무 또 힘드니까요. 네. 네, 각종 사유로 증거사진들이 해외동포연합에서 만든 것들이 떠들고 있어가지고 관련 사진을 한번 쭉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3,508개의 투표소, 만대의 노트북에서 사용된 샤론 A님 감사합니다. 예, 나라를 위한 집회가 중요합니다. 네. 토님 실시간 노출이 또 안 돼요? 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 저 블랙리스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제 보니까 확실하게 이 박주현 변호사 채널은 인원 증가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예, 이게 이제 통신한다는 증거죠. 이렇게 이 표시가 통신한다는 증거고, 그리고 이렇게 무효 투표시가 1번 홍정민으로 간다 라는, 이 선관위는 여기에 기표된 게 이쪽에 기표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쪽에 기표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재분류함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한용희님 감사합니다. 예, 재분류함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지금 또 집단적으로 2번표가 1번표로 가는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하죠. 네이버 TV가 있습니까? 네. 네, 저도 살펴. 아니, 아직 안 했어. 그 다음에 광진함,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표함, 이 중에 얼마나 가짜가 많을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삼립방 상자 공장으로 보이죠. 아직 이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삼립방이 있는 이유는 결국 삼립방을 제작하는 이 공장이 새벽에 공급하기 좋아서 결국 이 삼립방과 연루된 장소에서 사전투표 제작을 하고 이걸 오프라인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냐, 전국의 물류센터를 갖춘 이 제빵 업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대의를 가야죠. 그 다음에 이런 구멍 뚫린 것다든지 이 도장, 제가 찍은 건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증거 사진이고요. 6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장에 붙은 투표용지를 떼어나는 장면, 그리고 빵꾸 난 구멍. 이게 보면 위원장 직인이 있고 또 사무국장 직인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양주의 이 봉인지, 그 가세연에 이제 봉인지를 줬는데 이 봉인지 분석을 하라고 줬는데 아직도 분석을 안 해가지고 조금 좀 분석하라고 좀 압박 좀 넣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원래 명찰이 뜯겨지고 조작을 기다리는 투표함들, 이거는 이제 명찰 조작을 기다리는 투표함들이 아니고 이제 다 뜯어진 이제 투표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투표함 훼손죄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예 들고 가버렸고요. 처음에는 연수을에서 할 때는 이렇게 뜯겨진 것들이 있었고 일부는 봉인지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충돌을 했죠. 충돌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대전 유성은은 이걸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뜯어버렸더니 이걸 투표함 훼손죄로 고발을 했죠. 투표함 훼손죄로 고발을 했더니 얘들이 이걸 다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것도 다 범죄입니다. 범죄.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예, 비례 투표용지, 이게 원래 관내 사전투표 지역구 보전하는 절차에서 뜯었더니 비례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이 유효 투표 집계전도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그것도 잘못 재단되어 나온 사전투표지. 네, 이건 대전 동구죠. 대전 동구. 그리고 남양주 CCTV 봉인지 교체된 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4.15 증거사진, 이 춘천입니다. 춘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있고요. 예, 이상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고발을 했고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이 고발하려고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진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김진태 위원님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성북 개표소에서 성북가표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점, 이런 것들, 이 정도면 개표 사무원도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웃겨왔던 건데 이제 봉인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파란 박스에 쌓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이 투표함 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엉터리입니다. 머리를 그만큼 쓴 건데 엉터리 머리를 쓴 거죠. 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율형 수칩, 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업 앤 다운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컴퓨터다라는 이제 윌커슨 박사의 말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나름 중요한 증거가 될 건데 뭐 이건 뭐 사진이라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예, 서울대에서 이제 부정선거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시국선언이 있었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편투표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가 사기며 재앙의 시심을 알고 있다. 우편투표는 재앙이다. 재앙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아주 유력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 보면은 이제 투표자 수가 관내 관외 사전투표가 있는데 총 1174만 2667명이 투표를 했는데 관내 투표가 900만 표 정도 되고요. 관외 사전투표가 272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272만 되고 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이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확실히 주요 사전투표 투표 현황을 보면은 평균 투표자 수가 많아졌죠. 국회의원 선거. 근데 정작에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늘었다. 어디서 했을까? 특별 사전투표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이 관외 사전투표.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외 사전투표가 시작번호와 마지막 번호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1400 약간 오차가 있는데 어쨌든 272만 4893표가 있고요. 이 시작번호와 마지막 끝번호가 있습니다. 시작번호, 마지막 끝번호. 이거를 일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받는 곳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받는 곳, 수령인 분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증거 보존이 이루어지는 곳 중, 예를 들면 마지막 받는 곳이 인천 연수에 있는 건 다 따로 이렇게 집계를 하면 됩니다. 그게 실제로 연수의 전상과 동일하냐? 이걸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발생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두 개를 일단 분류를 해야 되고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발신과 수신이 우체국이 같은 곳, 똑같은 데서 똑같은 데로 또 보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 다음에 엉뚱한 경유지가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지나치게 짧은 거나 이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고 저희가 그 구글로 일단 분류 그걸 만들게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집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집계를 해 주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중복되는 게 없이 할 수 있게끔 좀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기번호 추적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하면 나옵니다. 272만이니까 10,000명이 272개씩 하면 되는데, 뭐 우붕이나 이렇게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니까요. 이 마스킹 해제 조회도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하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특이사항이 있으면은 특이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령인이 그 선관위 직원이 맞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 보면은 교환센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대전 교환센터, 우편 집중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행 이거를 이게 해서 제가 오늘 중으로 아무튼 구글 드라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벌써 뭐 100개 이상씩 하신 분도 계세요. 100개 이상씩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하면은 뭐 인천 연수원에 몇 개, 뭐 예를 들면 분당을에 몇 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하면은 지금 이 전산이 완전 엉터리다는 걸 우리가 깰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우편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사실 사전투표 중에도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은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우리 블루투스님이라는 분께서 또 정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거를 전수조사하면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찰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병님 안녕하세요. 네, 의병님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네, 재검표를 안 하려고 할 텐데, 제가 그때 공병호 TV에 출연해가지고 재검표 뭉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드러나면 끝이니까. 드러나면 끝이니까. 이미 많이 밝혀졌으니까. 그냥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전수조사 제대로 해버리면 그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 아무튼 좋은 아이디를 주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그거를 좀 분류 작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워낙 저는 표본이 많다 보니까 272만 개 정도 되니까요. 그게 이제 중복되지 않으려면은 결국 이게 잘 분류하고 이런 걸 좀 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은 그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구 말리우님 감사합니다. 네, 이미 밝혀졌고 부정선거로 없는 그날까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야 하는데 뭉개려고 가겠죠. 아, 이병님 벌써 350개. 네.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그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인원도 많다 보니까 또 너무 한 분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요. 적절히 해서 특이사항, 발생지, 수신지, 중간 경유지, 소요시간 이런 것들을 해서 딱 하면은 이 전수조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시위를 또 하러 갑니다. 어제 저녁에 일찍 자가지고 제가 밤에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우리 힘을 내서 잘 이깁시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전수조사 관련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은 또 말씀 전해주세요. 네. 감사드리고 우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뵙는 분도 계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